예, 안녕하세요. 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푸드플랜 업무를 맡고 있는 나인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찾아뵙고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좀 저도 아쉽고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푸드플랜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먹거리와 관련해서 지역 단위에서도 그렇고 국가 단위에서도 다양한 부처에서 나름의 정책을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저희 나름대로 농산물, 농식품의 생산, 공급,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보다 효율적으로 유통을 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왔고, 식약처, 복지부, 환경부, 그 밖에 다양한 부처에서 먹거리와 관련된 정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거리 복지의 문제라든지 영양 섭취 부족자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안전성의 문제, 이런 먹거리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농촌 지역은 지방 소멸 위기라는 그런 상황에 또 직면해 있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먹거리와 관련된 정책들이 추진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먹거리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좀 더 통합적으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이제 푸드플랜의 개념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또 시민사회 영역에서 계속해서 이제 먹거리와 관련해서 공적인 영역의 책임이나 공적인 영역에서 같이 해결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이슈들을 계속해서 제기를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그 공공성이라는 것이 개인의 문제로 이제 놔둘 것이 아니고 좀 더 공적인 영역에서 사회가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공공성이라는 개념을 붙이게 되는데, 이 먹거리와 관련해서의 공공성의 영역이 처음에는 안전성에 국한이 되었다가 이것이 점점점 확대가 돼서 농업농촌이 지속 가능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먹거리의 복지 문제를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로 그냥 두고 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이렇게까지 점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거리의 안전성뿐만이 아니고 농업이 보다 지속 가능하게끔 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먹거리 복지 측면에서 모든 국민에게 혹은 모든 주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 이제 보장하는 문제까지 더 확장이 돼서 먹거리와 관련해서 다양한 그런 복지 측면에서의 이슈까지 좀 더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그럴 필요가 있겠다, 이런 시민사회 요구가 또 정책화된 것이 푸드플랜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도 그 지역 푸드플랜을 2017년에 국정과제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식품부에서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그간의 도매시장이나 대형 유통업체 중심으로 농산물을 효율적으로 유통시키는 것, 공급하는 것, 이런 것들에 이제 집중한 정책에서 더 나아가서 그것들은 그것들대로 필요하겠지만 거기에 좀 더 보완적으로 더 나아가서 지역 단위의 그런 농산물, 먹거리와 관련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다양한 측면의 이슈들을 포함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또 추가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푸드플랜이라는 것은 이 개념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지역 내에 먹거리와 관련된 생산과 소비를 연계를 좀 더 강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먹거리 복지나 환경 문제, 이런 것들, 그리고 안전성, 이런 문제들까지 같이 고민해서 좀 더 통합적인 정책을 추진을 해 나가려고 한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는 지자체의 그런 정책들을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 일단 기존의 그 먹거리 생산 소비 구조는 지역 내에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농 전업농 중심으로 생산된 농산물을 그나마 좀 더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는 수도권 도매시장, 주로 이제 수도권 도매시장으로 물건을 출하했다가 지역의 수요에 맞게 다시 돌아오는 그런 구조였고, 중소농분들은 소량의 그런
생산된 이제 농산물들을 제대로 제값받고 이제 팔 곳을 찾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푸드 플랜 하에서는 지역의 이제 소비, 여러 가지 이제 소비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공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부분이 급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학교 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 그리고 가정에서는 직매장,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이제 지역 농산물을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고요. 대농 전업농들도 이 과정에 참여를 할 수가 있겠지만 지역 내 급식이나 직매장에서는 사실은 다양한 품목들을 소량씩 공급하는 그런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 적합한 지역의 중소농들을 발굴하고 조직화해서 좀 더 지역의 다양한 농산물들이 지역 내 그 급식이나 직매장, 더 나아가서는 뭐 외식이나 전통시장 이런 곳들의 지역의 다양한 소유처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좀 더 공적인 컨트롤을 해나가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이제 먹거리 지원도 포함이 돼야 되겠는데요. 그간에 뭐 최저 생계비 지원이나 뭐 쌀 지원 뭐 이런 거에 국한이 됐던 것을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건강하고 좋은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현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 요게 이제 푸드 플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컬 푸드, 지역산 농산물을 지역 안에서 소비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푸드 플랜에서 그래서 로컬 푸드라는 개념이 이제 자주 나오게 되는데요. 그 로컬 푸드는 장거리 수송 및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농식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 로컬 푸드라는 거는 물리적으로 우리 시군 내 아니면 뭐 반경 몇십 킬로미터 이내에서 뭐 유통되는 농산물 이렇게 물리적으로 접근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생산과 소비자의 거리를 줄여서 뭐 물리적 거리는 사회적 거리는 줄여서 서로 상호 그 관계를 맺어서 누가 뭐 언제 생산했는지 알 수 있는 믿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 먹거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로컬 푸드를 그렇게 정의를 해서 이 로컬 푸드의 공급처를 활용 범위를 직매장, 급식, 취약계층 지원 그리고 뭐 도시 지역과 산지 간의 연계 이런 과정 이런 것들로 그 점차 확대를 해 나가면서 지역의 농업인도 살리고 먹거리 복지도 제고하고 안전성도 확보하고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런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을 추구하는 게 이제 푸드 플랜이다. 그렇게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가 있다. 푸드 플랜을 통해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푸드 플랜의 기대 효과를 또 정리를 한 건데요. 그 푸드 플랜이 이제 당장 이제 직접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분야가 이제 급식이나 직매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나 급식 분야는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꽤 규모가 큰 안정적인 수요 기반입니다. 그래서 국산 농산물, 지역산으로 이제 점점 이렇게 지역산 중심으로 이제 공급을 해 나가다 보면 국산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요 기반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유통 단계가 축소가 되기 때문에 수치 가격이 높아지고 소비자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환경이나 복지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조직이 그런 주체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역의 경제적인 측면이나 뭐 공동체 사회적인 측면의 그런 활동들이 활발해지는 그런 효과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사례를 보시면 그 로컬 푸드 1번지라고 이제 만주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만주는 2008년부터 로컬 푸드 정책을 꾸준히 지금까지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로컬 푸드 중심으로 그런 정책들을 꾸준히 하면서 민간의 다양한 활동들도 지원을 하고 그래 나가다 보니 지역 푸드 플랜 측면에서도 이제 굉장히 잘 우리나라에서 손꼽을 정도로 잘 구축이 된 푸드 플랜도 잘 구축을 해서 실행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완주 사례를 보시면 직매장과 레스토랑 그리고 뭐 공공학교급식 지원센터, 꾸러미 사업 그리고 농민 가공센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일자리도 창출이 되었고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들의 평균적으로 월 180에서 2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직매장이 이제 1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완주는 전주, 인구가 많은 그 전주를 둘러싸고 있는, 감싸고 있는 그런 지리적인 여건도 굉장히 중요한 몫을 해서 이 로컬 푸드 플랜 이 체계가 굉장히 잘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이점도 가지고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직매장은 이제 전주에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완주의 농업인이 출하하고 있는 그런 직매장 개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컬 푸드 플랜 측면에서 잘 자리를 잡아가다 보니까 사회적 경제 리더로도 손꼽히는 그런 지역이 되었습니다. 네. 그 로컬 푸드의 지역 경제, 지역 사회를 활성화하는 그런 효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분석이 되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국의 미시건주의 사례가 이렇게 그 로컬 푸드의 효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보기 좋게 정리한 것이 있어서 참고 삼아 넣었으니까 이거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역 푸드 플랜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는 한 70여 개 지자체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푸드 플랜을 추진하고 있는 시군이 좀 더 있는데, 여기 추가가 안 된 곳이 있어서 한 70여 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광역지자체는 우리나라 17개 중에 대구와 광주 빼고 15개 시도에서 푸드 플랜을 수립을 이미 했거나 수립 중에 있고요. 기초지자체도 50개가 넘는 지자체에서 푸드 플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는 푸드 플랜을 국정과제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푸드 플랜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 것은 2018년부터입니다. 지역의 특성에 맞게 푸드 플랜을 수립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푸드 플래닝 워낙 이제 통합적인 접근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먹거리와 관련된 다양한 부서들이 참여해서 지역의 먹거리와 관련된 실태 조사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먹거리 문제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먹거리 문제가 뭔지 그런 것들을 시민사회와 같이 논의하면서 도출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꾸준히 논의하면서 이제 나오는 것이 푸드 플래닝 거기 때문에 이제 지역에서도 지자체 장과 의회의 관심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푸드 플랜이 수립이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 지원을 통해서 지자체 관심을 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연구 용역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푸드 플랜은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중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정책이기도 하고, 또 지자체에서 그렇게 많은 관심, 그러니까 지자체 장과 의회 그리고 다양한 부서의 관심, 시민사회 관심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 지원을 통해서 지역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푸드플랜 수립한 이후에는 그 지역에서 실제로 지역 농산물이 잘 생산이 돼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농가 조직화나 안전성 관리와 관련된 사업비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푸드플랜을 여기 이제 제가 수립 우수지자체 시군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우수지자체라기보다는 푸드플랜을 수립을 하고 이것을 의지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추진을 하려는 그런 지자체, 그러니까 추진할 의지가 강한 지자체들을 선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군구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그 푸드플랜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시설이나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사업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업, 우리 부에서 하고 있는 관련된 사업들을 다 모아서 패키지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도 2019년부터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플랜을 잘 수립하고 이거를 잘 실행해 보고자 한다. 그런 지역에서는 저희에게 5년 동안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 푸드플랜을 실행하는데 어떤 사업이 언제 어떻게 필요하다 이런 것들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지역을 선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지역과는 시도, 농식품부, 그 시군구, 해당 시군구 이렇게 해서 먹거리 계획 협약을 맺고 5년간 전폭적인 지원을 해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 5년간에 이제 많은 사업비가 이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담 전문가를 2분 지역별로 위촉을 해서 그분이 현장 중심으로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그렇게까지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9년에 저희가 19년부터 23년까지 5개년 지원할 지자체를 9개소를 선정을 해서 국비 404억 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20년에도 8개 지자체를 선정을 해서 431억, 국비 431억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만 여기 이제 16개 농림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이제 2개는 올해 그 시도 그 지방 이양 사업으로 이제 시도로 이제 그 사업 주체가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다만 넘어간 사업들도 포함을 해서 시도에서도 시군구의 푸드 플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묶어서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 참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시민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이 지역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 푸드 플랜도 수립이 되고 잘 그 취지에 맞게 실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와 지자체 담당자가 같이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지자체 담당자 1명과 민간 그 활동가 3분 이렇게 해서 4명이 한 팀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론 강의보다는 직접 토론하고 발표도 해보고 사례를 학습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민간의 이제 로컬 푸드를 활용해서 다양한 사회적 경제 활동들을 하고 있는 그런 좋은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례들도 공모전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사업비, 홍보, 컨설팅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그 좋은 사례들이 많은데 한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수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여기에서는 그 수원 그 마을별로 그 나눔 냉장고를 설치를 해서 그리고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이제 자원봉사 형태로 그 냉장고를 이제 관리를 해주시게 되고요. 그 냉장고에는 누구라도 좋은 먹거리, 나누고 싶은 먹거리를 넣을 수가 있고 누구라도 어떤 절차 없이 가지고 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활동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례여서 저희가 선정해서 활동비를 지원을 하기도 했고 그 외에도 지역의 농산물, 먹거리를 활용한 사회적 경제 활동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제 그 공공급식 분야가 지역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공급식 분야를 따로 이제 좀 더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면 공공급식 분야는 그 적정 가격으로 연중 안정적인 물량을 소비하는 대량 수요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품목을 어느 정도 소비할 것인지 예측이 가능한 그런 분야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공공급식의 식재료 시장 규모만 연간 7조 원이 넘는 7.1조 원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그런 분야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그 식재료 시장 규모가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이제 많은 경우도 있고 큰 경우도 있고 작은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고요. 특히나 이제 WTO 정부 조달 협정 이게 이제 국가 단위의 정부가 어떤 물건을 사는 경우에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외국산과 국산을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걸 이제 적용하기 위한 게 이제 정부 조달 협정인데 여기에 이제 미국, EU, 일본은 94년도에 이게 처음으로 체결이 될 때 공공급식 분야는 제외를 해서 공공급식 분야의 식재료는 국산, 지역산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나라는 급식 분야를 제외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6년에 이제 바로 저희가 꾸준히 이제 개정 요구를 해서 16년에 우리나라도 이제 급식 분야는 이 내국민 대우 원칙 적용 제외 대상으로 이제 급식 분야를 포함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공공급식 분야의 식재료로 국산, 지역산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건도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급식 분야에 그러면 로컬푸드 공급을 좀 더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선도적인 사례를 만들어 보자 해서 저희가 18년 7월에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추진단 TF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나주 혁신도시 공공기관부터 시작을 해서 혁신도시 공공기관도 점점 확대를 해나가고 있고 그리고 군대 학교급식도 꾸준히 지역농산물을 더 많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관계 부처와 지자체, 농협 등등과 이제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는데, 저희가 처음에 이제 나주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우리나라에 이제 10개 혁신도시가 있는데, 나주가 이전한 혁신도시도 가장 많고, 혁신도시 자체가 지역과의 상생을 목표로 그런 취지로 이제 내려간 거기 때문에 혁신도시 공공기관, 그 중에서도 이전한 기관이 가장 많고 농업 관련된 기관들도 많이 있는 나주를 저희가 처음 선도 지역으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8년에 이제 나주부터 해서 19년에 완주, 전주, 전북 혁신도시, 그리고 올해는 진주, 원주, 김천,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우리나라에는 10개 혁신도시 전체로 단계적으로 확산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정부 청사의 구내식당까지 또 지역산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세종 정부 청사에도 세종시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올 하반기 한 10월 정도에는 우리 그 세종 정부 청사 구내식당에도 지역산 세종산 농산물이 들어올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대전, 그리고는 정부에 있는 산하 기관들 이렇게까지 확대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군급식은 사실 그 군대 중에도 이제 접경지에 있는 군대에는 사실은 지역산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의무가 있습니다. 접경지 지원 특별법에 접경지에 있는 군대는 지역산 농산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의무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제 국방부와 농협은 이제 협정을 맺어서 수십 년간 협정을 맺어서 군대 급식의 식재료는 지역 농협이 납품하는 걸로 그렇게 수십 년간 협정을 맺어서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러면 군대 급식에 지역산 농산물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봤더니 30% 정도에 불과하더라고요. 2018년도에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국방부 농협과 이제 그리고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군납 단지장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단지장은 과거에 군대 급식에 이제 납품할 식재료들을 조금 식재료들의 공급이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그 식재료 납품할 수 있는 그 생산 단지를 조성을 하고 그 단지를 관리하는 사람을 이제 단지장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유통주체라고 해야 될까요? 관리자를 두고 이제 생산 단지를 관리하고 이제 식재료를 원활하게 납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왔던 건데, 이것이 지금은 관행적으로 지역 군납 조합이 공급을 해야 될 거를 약간 중간에 중간에 이제 유통주체를 하나 더 둔 그런 형태로 이제 단지장을 계속해서 이제 관행적으로 두면서 그 단지장이 군납 식재료를 납품하는 그런 구조로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18년도 51명의 단지장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단지장 분들은 지역산 농산물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지역 농가들을 조직화해서 필요로 하는 품목들을 조직화해서 공급하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번거롭고 어려운 작업들을 굳이 할 그 유인이 없는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의 그런 노력을 바라는 것도 사실은 맞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지장분들은 관행적으로 이 중간 유통 단계를 두는 단지장을 폐지하고 지역 농협이 직접 지역 농산물을 조직화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지장은 올해 4월 기준으로 전면 폐지가 되었고, 지역 조합이 지역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하는 구조로 나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국방부와 농협과 별도의 이제 TF를 가지고 군납 TF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산 비중, 로컬푸드 비중과 군납 농가 수가 꾸준히 많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학교 급식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이제 그 공공급식 시장에서 학교 급식이 가장 크거든요. 학교 급식에 있어서도 지역 농식품이 더 많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도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의 사회적 농장이 직매장에 출하할 수 있도록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침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소비자들이 지금은 이제 로컬푸드를 구매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구매하러 가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서 요리도 해보고 뭐 그런 실습도 해보고 다양한 체험, 문화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또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로컬푸드 복합 문화센터라고 해서 그런 직매 매장뿐만 아니고 레스토랑이나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요즘 공유부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런 조리 시설까지 갖추고 있는 그런 시설로 지을 수 있도록 사업비를 조금 지원 단가를 높여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운영 측면에서도 좀 어려움을 겪는 직매장에 대해서는 경영 안정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지역 푸드 플랜이라는 게 지자체 그리고 지역사회의 민간 주체들,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이게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수립도 되고 계속해서 이제 실행이 되면서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그런 정책이다 보니까 시민사회와 지자체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가고 또 내실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푸드플랜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를 크게 4개 그룹으로 구분을 해서 패키지 지원을 받고 있는 지자체, 푸드플랜을 수립한 지자체, 수립 중인 지자체, 아직 추진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 이렇게 4개 그룹으로 구분을 해봤는데요. 일단 패키지 지원을 받고 있는 지자체는 어떤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지자체들을 대상으로는 공공급식의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하는 거 이게 사실 지자체의 그 자체 노력만으로는 사실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협조해서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그 전담 자문단을 통해서 성과가 더 잘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립을 완료한 지자체들을 대상으로는 지자체 간에 어떤 지역마다 다 똑같이 푸드플랜이 나오는 건 아니고 푸드플랜이 워낙 광범위한 그런 개념이긴 되게 굉장히 이제 포괄적인 개념이니까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로컬푸드가 강조되는 지역도 있을 수 있고 또 주민들의 먹거리 복지가 강조되는 그런 푸드플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지역 유형별로 서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지자체 간의 교류를 좀 강화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푸드플랜을 실행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지역 농산물이 잘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농가를 조직화하고 안전성 관리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립 중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교육을 강화해서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미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관심을 저희가 조금 유도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로컬푸드 지수를 개발을 해서 평가를 해봤습니다. 로컬푸드 지수라는 게 이제 지자체별, 시군별로 푸드플랜 또는 로컬푸드와 관련된 것들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해 본 건데요. 그래서 그 지수 결과에 대해서 지역별로 우리 지자체가 어느 수준에 있고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그 지표들을 바탕으로 지표들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가 단위, 중앙 단위와 지역 단위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서 이 푸드플랜의 수립과 실행 과정을 좀 더 내실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거버넌스 운영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좀 더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볼 계획이고요. 그리고 슬로건이나 로고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반 국민들이 로컬푸드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과 인식을 하실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인식을 좀 더 그 사회적 가치, 로컬푸드가 갖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제대로 인식하실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네. 이 뒤에 부분은 저희가 2019년 6월에 수립한 로컬푸드 확산 3개년 추진 계획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로컬푸드 유통 비중이나 대국민 인지도를 어떻게 높이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니까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농식품부에서 하고 있는 지역 푸드플랜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